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3월 7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마감이 됐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전히 강하게 매수를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려 들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매기가 퍼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죠. 2차 전지가 끌고 온 시장인데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해소가 될 때 그때 아마 시장의 온기가 좀 퍼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도 전방위적으로 저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으로 쏠려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따뜻한 것은 아니고 아랫목만 따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예, 유가증권 시장 0.73포인트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됐고요. 외국인이 3,400억 순매수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1,346억, 그중에 금융 투자가 2,800억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도 요 매매들은 만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매매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수급을 먼저 봐야 되겠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틀 연속 3천억 원대 순매수인데 요 가운데 909억의 순매도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순매수로 일단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혼조 국면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업종별로 보면은 화학이라든지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기전자 시가총액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가장 많아야 되는데 뭐그 비금속 광물이나 화학이 IT에 버금갈 정도니까 수급은 지금 비금속 광물, 화학 쪽으로 몰려 있다. 화학에는 2차 전지, 여기는 양극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매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비스 같은 것들도. 기관 투자가들 금융 투자는 바스켓, 금융 투자처럼 이렇게 IT가 제일 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제 대체로 바스켓을 매매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 차트는 일단 뭐 21선 위에 올라와 있는데 위에 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긍정적인 것은 여기 지금 MACD 뭐 이거 보조 지표가 정확히 다 맞다고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MACD가 양전환을 하면서 시그널 선하고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요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주봉은 여전히 60주봉에 60주 그 이동평균 눌려 있고 월봉도 60개월에 딱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등락률을 보면 금양, 포스코케미컬, CS윈드, SK이노베이션, SKC, LG에너지솔루션, SK텔레콤, 셀트리온, SK스퀘어, LG화학 등 보면은 대체로 2차전지 완성품하고 소재, 뭐 SKIT테크놀로지도 보이는 거니까 쭉 올라갔고 나머지 뭐 NC소프트는 미래에셋증권, 카카오, 한원시스템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말이에요. 지금 SM하고 저 그 SM 그 지분에 하이브하고 좀 붙어 있는데 카카오 잘못하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분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코스닥 쪽에서는 하이드로리튬, 나노팀, SM 뭐 이건 이제 적극적 M&A의 지금 대상이 된 거니까 셀트리온 제약과 SK 오션플랜, KT ETS, HLB, 카나리오 바이오 뭐 등등 여기는 이제 2차 전지 쪽은 좀 등락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동진 세미캠이나 에코프로 BM 같은 거 좀 마이너스 나는 걸 보면 LNF 그렇죠? 예. 이제 식사 끝으로 가는 것인지 단기적으로 매물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하루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테마 쪽에서는 아무래도 SM이 껴져 있는 컨텐츠 매니지먼트가 올라갔겠고, 그죠? 반도체 후공정, 태양광, LCD 부품, 환경산업. 이건 뭐 KG ETS가 오늘 저기 왔고, 환경 쪽 KC 코트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갔네요. 뭐 이건 이제 연속성이 중요한 거니까 되겠고, 조선해양 플랜트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0분을 넘어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외국인 기관 매매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30분이 지나면 6시 30분이 지나면 당일 매매된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외국인들 보니까 삼성 SDI 1300억, 포스코 케미칼 1300억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화학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IT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기 이 매매가 됐고 외국인 투자들 매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셀트리온 파는 거예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는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 앞에 것들은 다 2차전지잖아요, 그렇죠? 밀리는 것은 삼성전자 매도한 거, 카카오, SK그룹 거.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은 SM, 하이드로리튬,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샀고, 그 사이에 급등했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HN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겠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에코프로나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런 것들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은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데서는 다행히 좀 저기 늘어지는 그런 분위기고 국제유가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지 리오프닝 때문에 뭐 영향을 받았던 걸로 봐야 되겠죠. 금값도 큰 의미 없고 환율은 오늘 올랐는데 2,990원 40전이니까 뭐 1,299원, 1,300원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고 포지션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포지션이 무너졌어요. 금융투자 쪽은 주가가 내려갈수록 그렇죠?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포지션이니까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에 나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살짝 수익이 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변형된 선물 매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개인을 매겨주지 않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국내 금리는 하향 안정화됐고 오늘 뭐 특별하게 이야기되는 것은 내구재 주문이 나오는군요. 내구재 주문, 내구재 수주. 그 다음에 존슨 레드북 이거 뭐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일이 이제 이 ADP 민간 고용 지표들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파월 의장이 오늘 0시에 그렇죠? 저기 파월 의장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청문회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뉴스들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파월 청문회 경계감에 강보한 마무리. 뭐 경계를 또 할 게 있습니까? 파월의 저기 이야기는 마찬가지 우리가 좀 방정맞게 움직여서 그런 것이지, 그렇죠? 코스피가 강보한 마감했다.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심리가 약해졌지만 외국인의 2차전지 매수가 하단을 받친 결과가 호풀이된다. 2차전지는 이제 완성품 업체를 산 것이죠. 미국의 고용보고서와 파월 의장의 청문회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양이다. 외국인이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시황쟁이들도 시장에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좀 잡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어제부터 다 나오던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 예산 1년 새 12조 원 넘게 불었다. 그렇죠? 자, 글로벌 경기 침체 탓에 반도체 부문 작년 말 재고가 29조, 2021년 말보다 77% 급증했다. 전체 재고도
41조 3천억에서 52조 1천억으로 20.7% 증가했다. 불확실성에도 연구, 투자, 개발비는 역대 최대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재고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 이것도 있고, 또 미국이 그 묵시적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팔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이 기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저기 그럼 경기가 침체를 저기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기 재고가 쌓였다면 그럼 경기 좋아지면 재고가 줄어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미국에도 많이 팔아도 저기 그 수익의 75% 저기 그 돌려줘야 되고, 그죠? 그 적정 수익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중국에는 신규 투자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 원래 정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여차하면 삼성이 알아서 이 독자 생존을 해야 한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익 줄어도 배당 성향이 높다. 주주 가치 힘주는 증권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자사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사들은 기본적으로 저기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맞춰야 되겠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BIS 자기자본 비율도 맞춰야 되겠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당을 높여주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돌아가는 돈이 푼돈이에요. 푼돈. 근데 대주주들한테는 목돈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삼성의 이재용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내려면 못합니까? 배당을 많이 줬어요. 배당을. 근데 저기 그 개인들은 주식이 몇 주 안 되니까 받아봐야 뭐 돈 100만 원, 또 많은 사람은 돈 1000만 원으로 가지만, 그쪽 사람들은 뭐 이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저기 그 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그 주주 가치를 힘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에 이 뭡니까 이 현금 여력을 소진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저기 이 재무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배당 조금 줘놓고 나중에 주가 떨어지면 못할 겁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단기 순이익 78% 급감은 대신 증권은 배당 성향이 15%, 60%로 확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누가요? 대주주가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현금을 모으고 있다. 개인적인 현금. 그래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개인이 또 뭐 회사 사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주주를 위한 것은 아니다. 뭐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그걸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기준금리 내리기 투자자들 화끈한 억대 베팅이에요. 이거 이제 이 채권 선물에 그 채권 ETF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채권 ETF 같은 경우에 그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이자율하고 채권 가격 반대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ETF보다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건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잘 안 되는, 이거는 뭐 팔기만 하면 또 수도가 돼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그 상황을 잘 좀 보셔야 되겠고. 자, 고금리에도 뜨거운 미스터리 증시, 그쵸? 최근에 금리도 자꾸 올라가고, 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채권을 사는 게 맞아요. 채권을. 근데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그 금리가 정점을 치고 내려가려고 할 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채권 투자를 아직도 어려워합니다. 쉽게 채권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마 그 돈들이 떠돌아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저기 그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뭐 100% 이렇게 저기 그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창용 총재는 물가 2% 목표 확신 들 때까지 금리나 물가 2% 목표 확신이 들 때 금리나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오늘 또 하는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 유가도 올라갈 것 같고 또 공공요금도 올라갈 것 같고 그 물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월 금통위에서 2월 금통위인가요? 아무튼 저기 그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할 때 물가 내려갈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름도 안 돼가지고 말을 싹 바꾸는 이런 저기 그 한국은행 총재를 보면서 애잔함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 만기는 내일 모레 목요일이지만 아마도 내일 정도에 시장에 한번 출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